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곡성군 전현직 군수와 현역 군의원들이 비리 사건과 연루돼 줄줄이 검찰에 송치되는 등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지역 민주당 독점의 폐해라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김영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곡성군은 지난해 11월 15일 한 건설 업체와 각각 1,800만 원대와 1,700만 원대의 수의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수의 계약 시점인 11월 15일 전 조상래 군수는 해당 건설 업체에게 전화를 걸어 계약이 체결될 거라는 사실을 미리 알려줬습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조 군수가 직간접적으로 수의 계약에 관여한 정황을 포착했고 조 군수를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조 군수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미 수의 계약이 결정난 상태에서 친분이 있는 건설업체에게 미리 알려준 것일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는 겁니다. 계약은 완료가 아니지만은 담당 부서하고 재무과에서는 그걸로 간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된 거죠. 이제. 이상철 전 군수도 재임 시절 해당 업체가 수의 계약을 체결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렇게 전현직 군수의 비리 혐의가 포착된 건 곡성군 의원들과 해당 건설업체와의 관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곡성군 의회 조모 의원과 김모 의원이 해당 건설업체로부터 광급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수백만 원의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건설업체 대표는 전 언론인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건과 별개로 유금기 전 군수는 재임 시절 직원 비위를 방관한 혐의로 곡성군 의회 윤모 의원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 민주당 소속의 전현직 군수와 의원들이 줄줄이 수사 대상에 오르자 정치권과 지역민들의 시선은 그리 곱지만은 않습니다. 끝난 걸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제 나와서 이제 깜짝 놀라기는 놀랐죠. 만약에 그랬다고 하면 그게 좀 약간 실망스럽죠. 조국 혁신당은 성명을 내고 이번 사건은 민주당의 독점 폐해가 불러온 참사라며 당 차원의 진상조사와 징계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비리 사건과 연루된 의원들에게 해명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오늘은 전남도청이 무안군 삼양면 남학으로 이전하고 공식 개청식을 한 지 20년이 되는 날입니다. 전남도청은 109년 만인 지난 2005년 광주시대를 접고 전남으로 이전했지만 도전 이전 효과가 도시 간 공동성장으로는 발전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최근 전남이 AI 중심지로 부상하면서 AI와 에너지 융합의 배후도시 성장 발판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김윤 기자입니다. 허허 벌판에 우뚝 솟은 전남도청 신청사가 눈에 들어옵니다. 지난 2005년 11월 11일 전남도청은 109년 동안의 광주 생활을 접고 착공 4년여 만에 남학 신도시의 청사를 준공하고 공식 개청식을 가졌습니다. 의로운 땅 전남을 번영과 영광의 땅으로 만들어서 후손들에게 물려줍시다. 전남에서도 특히 발전에 소외됐던 목포 시민들은 이날 개청식을 감격스러운 모습으로 지켜봤습니다. 새로운 기분이 들죠. 여지껏 소외됐던 것이 이제 사람의 문벨트죠. 해가지고 기대감이 상당히 부풀고 일자리만 더 늘어나고 이 젊은 사람들이 여태까지는 놀았는데 도청이 옴으로써 일자리가 더 생기고 도청 청사를 제외하고는 황량하기만 했던 남학 신도시는 도청 이전 20년 만에 고층 빌딩과 아파트가 가득 찬 도시로 변모했습니다. 남학 신도시는 전남의 행정 중심 도시로 자리 잡았지만 한편으로는 기대만큼 성장하지는 못했습니다. 남학과 오감 등 신도시는 지난 19년까지 인구 15만 명의 자족도시를 목표로 했지만 계획 인구의 63% 선에 그치고 있습니다. 또한 개발을 하지 못한 빈 땅이 여전히 널려 있는 데다 건물도 공실률이 심각한 실정입니다. 목포시는 오히려 남학과 오룡 등 잇따른 신도시 개발로 원도심 공동화 현상을 빚고 있는 데다 인구 20만 명 선마저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도청 이전 20년 만에 이 같은 침체 분위기를 해소할 여건이 재생에너지와 AI 산업을 통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오픈 AI 데이터 센터와 국가 컴퓨팅 센터 유치, 분산 에너지 특구로 지정되면서 어느 때보다 발전 기대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첨단 산업의 배후 도시로서
기능을 고려해 대형 컨벤션과 대형 호텔 유치 등 정주 여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남학신도시가 갖추고 있지 못한 대형 상업시설, 그리고 특히 이제 대형 컨벤션을 유치할 수 있는 호텔 시설, 이런 부분들의 강화, 특히 이제 글로벌 접근성이 굉장히 강화되는 그런 도시의 자족 기능을 지금 고민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20년 전 오늘 황무지에서 시작했던 전남 도청 남학시대. 남학신도시는 이제 AI와 에너지라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통해 20년간 해결하지 못했던 자족 기능을 확보하고 미래 도시로 도약해야 한다는 과제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2026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광주 전남의 시험지도 도착했는데요. 수험생들은 긴장감 속에 마무리 정리의 한창인데 이 시기엔 무엇보다 몸과 마음을 최고의 상태로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한신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의 삼엄한 경비 속에 2026학년도 대학 수능 시험지와 답안지가 도착합니다. 이 문답지는 광주 전남 교육청에 안전하게 보관된 뒤 수능 시험일 당일 새벽에 광주 40개, 전남 46개 고사장으로 옮겨집니다. 사탕 갑니다. 12년 동안의 초중고 생활의 정점을 찍는 만큼 수험생들에게선 그 어느 때보다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시험 당일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만의 노하우나 루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환절기라서 이제 일교차가 크니까 아침에랑 저녁에 마스크 꼭 쓰고 다니면서 감기 안 걸리려고 좀 조심하는 편입니다. 해왔던 대로 연습을 실전처럼, 실전을 연습처럼 그렇게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교육당국은 새로운 내용을 학습하기보다는 6월과 9월 실시된 모의평가나 EBS 교재에 연계한 오답 노트를 점검하는 등 차분하게 마무리 점검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지금까지 봤던 시험 중에 가장 잘 봤던 시험, 가장 좋았던 기억이 있는 그 시험지를 한번 가볍게 읽어보는 것이 수능날 시험 컨디션을 살리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 늦게까지 공부하기보다는 수능 시험 시간표에 따라서 문제를 풀어보고 최적의 상태로 시험을 치르기 위한 식단과 건강관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수험생들은 내일 자신의 학교 등에서 수험표를 받은 뒤에는 고사장을 찾아 자리를 확인하고 금지 물품이나 유의사항을 점검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한편 광주 전남 수능 응시생은 지난 2007년 황금돼지의 출산 증가 여파 등으로 지난해보다 6%, 1,900명 가까이 늘어난 32,600여 명이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광주를 대표하는 저항 작가인 고 문병난 시인의 집은 주민들을 위한 문학 공간으로 조성돼 있습니다. 이곳에서 시를 배우고 창작한 주민들이 4번째 시집을 냈습니다. 박수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꽃은 왜 피는 걸까? 이번 주에 지을 시의 주제입니다. 한 마을에 사는 시 동호인들이 직접 써온 시를 들고 모였습니다. 이것은 봄의 신호가 아니라 참았던 마음의 고백이다. 누군가가 하루에 따뜻한 이완이 필요할 때 꽃은 핀다. 어떤 것보다 비유할 수 없이 예쁜 내 사랑. 창작을 도와주는 멘토 시인의 감상평도 이어집니다. 이항현 선생님은 어려서 젊었을 때부터 시를 워낙 좋아하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떠셨어요? 동구 지산동 주민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 시를 배우고 짓는 이곳은 고 문병난 시인이 지난 2015년 타계하기 전까지 살던 집입니다. 한동안 빈집이었던 이곳을 광주 동구가 매입해 고인의 생애와 작품을 체험하고 창작도 하는 문학 사랑방으로 꾸몄습니다. 방학이면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모여서 시를 쓰고 그 시를 그림으로 그립니다. 지난 2021년 첫 모임을 시작한 주민 창작 동아리는 매주 화요일에 모여 시를 쓰고 서로의 시를 감상합니다. 이렇게 늦은 나이에 공부한다는 게 좋고 제가 살아온 길을 쓴다는 게 좋아요. 묻어뒀던 문학 소녀의 꿈을 펼치기도 하고 삶의 고단한 무게를
시에 얹어 내려놓기도 합니다. 제 행운인 것 같아요. 저를 이거를 인도해 주신 동장님 덕분에 라고 좋은 멘토 선생님 덕분에 저희 참 좋은 삶의 희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모인 시들이 책으로 엮여 어느덧 4번째 시집이 나왔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후반부에 이 글쓰기가 정말 그 또 다른 세계, 내 인생의 제2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아름다운 시어로 민중을 대변하고 통일의 염원을 노래했던 문병란 시인의 예수로는 서거 10년이 흐른 지금도 그를 기억하고 찾는 사람들을 통해 끝없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내년부터 인구가 줄어드는 전국 7개 군지역 주민에게 매달 15만 원을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이 시작됩니다.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 이주 효과 등을 기대하고 있는데요. 다만 해당 사업은 현재 인구 감소 지역에만 시행할 수 있어 여수와 순천, 나주 같은 도농 복합시 농어촌 지역을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전국 7개 군지역 주민에게 매달 15만 원씩 지역사랑 상품권을 지급합니다. 국정과제인 농어촌 기본소득의 시범사업으로 2년 동안 시행됩니다. 기후변화와 고령화로 소멸위기에 내몰린 농어촌 주민의 기대감이 큽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절실합니다. 우리 농민들이 농어촌 기본소득을 받아서 지역에서 문화 또 아니면은 생활에 엄청난 보탬이 되지요. 다만 해당 사업은 정부가 특별법에 따라 5년마다 지정하는 인구 감소 지역 군 단위에서만 공모를 받았습니다. 여수와 순천, 광양, 나주 등 도농복합시 농어촌 지역은 인구 감소와 소멸 위기에 빠졌지만 향후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더라도 현재 기준으로 적용받을 수 없는 겁니다. 정치권과 지역에서는 인구 감소 지역을 시군구가 아닌 읍면 단위로 세분화해 열악한 곳에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에 있어서도 순천시와 같이 읍면 지역에도 그 혜택이 볼 수 있도록 내부 규정이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에 지정되지 않으면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받을 수 없고 각종 재정 세제 특례에서도 제외됩니다. 읍면 주민이 도시로 몰리는 현상이 계속되는 만큼 도농복합시 안 불균형도 심해지는 상황입니다. 지방기금, 광역기금 모두 받지를 못하고 있고요. 행정적 특례에서도 제외되고 있습니다. 1가구 2주택, 취득세 이런 부분에서도 세금에서도 감면 혜택을 못 받고 있고요. 정부는 내년 10월 인구 감소 지역을 재지정할 예정인데 특별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농어촌 목소리가 커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광주시가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 할인 혜택을 20%로 늘리기로 했다가 이틀 만에 10%로 축소했습니다. 광주시는 예산 소진으로 정부의 10% 충전 할인이 종료됨에 따라 광주시 단독으로 연말까지 10% 환급 행사를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지난 9일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 할인 혜택을 20%로 늘린다고 알렸지만 정부의 10% 충전 할인이 사라지면서 불과 이틀 만에 말을 바꾸게 됐습니다. 또 광주 상생카드나 북구머니 등 다른 지역 화폐보다 할인율이 떨어지면서 정책 효과도 반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의원들이 도시철도 2호선 개통 시기를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들은 공사 진행 상황으로 볼 때 2호선 1단계 개통 시기가 2027년 말이나 2028년 초로 예상된다며 정확한 시기를 공개하라고 광주시에 요구했습니다. 광주시는 변수가 많아 섣불리 단정하긴 어렵다며 정확한 산정이 끝나면 올해 안에 개통 시기를 공개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당초 도시철도 2호선 1단계는 2026년 말에 개통할 예정이었습니다. 광주시가 내년도 본 예산으로 7조 6,823억 원을 편성해 광주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는 올해 예산과 비교해 780억 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광주시는 민생 활력과 혁신 성장을 위해 예산을 집중 편성하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해 사무 관리비와 업무 추진비 등 경상 경비는 줄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13일 대입 수능 시험일을 맞아 광주경찰이 40개 지역 시험장 주변 교통관리와 수험생 이송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경찰은 시험장 주변 2km 이내 경찰관 모범 운전자 등 400여 명, 순찰차, 경찰 오토바이 등 76대를 배치해 차량 통행을 관리하고 불법 주정차를 단속합니다. 또 상무역과 말바우, 백운광장 등 주요 20개 교차로를 수험생 태워주기 장소로 지정하고 지각이 예상되는 수험생에게 교통 편의도 제공합니다. 전남경찰이 연말연시를 맞아 오늘부터 내년 1월 말까지 음주운전 특별 단속을 실시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